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뉴질랜드 전역 긴급주택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연립정부는 긴급주택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을 사회주택으로 더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 우선순위 1카테고리를 설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긴급주택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공공정책 실패 중 하나이며 지난 정부 하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가 모텔에서 생활하며 자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는 12주 이상 긴급주택에 거주하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이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의 맨 위에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적절성과 적합성, 경제성과 접근성 및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A 또는 B 우선순위로 분류됩니다. 우선순위 1카테고리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루이스 업스톤 사회개발 MSD 장관은 지난 정부와 달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선순위 1을 도입하는 동시에 긴급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자격 설정을 검토하며 새로운 의무를 도입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월 말 기준으로 2,880가구가 긴급주택에 있었고 3,216명의 어린이가 긴급주택에 있었습니다. 긴급주택에 입주한 2,880가구 중 52%의 자녀가 있었고 1,665가구는 12주 이상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얼마나 많은 가구가 12주 이상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1월에 정부는 긴급주택 비용으로 2,45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사회주택 입주를 위한 대기자 명단은 최근 몇 년간 극적으로 증가해 2016년 6월 신청자 수가 3,800여 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말에는 25,98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25,989명의 지원자는 45,000개 이상의 침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마포타카 주택 차관은 이 정부는 긴급주택 모텔의 대규모 사용을 중단하고 드물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최후의 수단으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 기준으로 사회주택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 시간은 300일이었습니다. 정부의 목표 시간이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주택부 차관 포타카는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긴급주택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연간 3억 4천만 달러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텔 및 기타 응급 숙박시설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은 26주에서 28주입니다. 이 계획은 2015년 이전 국민당 주도 정부에서 시작됐으며 초기 예상 예산은 2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노동당의 카르멜 세폴로니 의원은 국민당은 2025년 이후 더 많은 사회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며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회개발부 최전선의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전 노동당 정부가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주택 수를 늘리며 사람들이 노숙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지원 자금을 늘렸기 때문에 긴급주택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국민당은 노동당이 했던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의 장기 계획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보내십시오. 2024년에서 2034년까지의 장기 계획에 대한 의견 내기에 한국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akhaveyourSay.co.nz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NZ도 다른 시중은행에 이어 단기 고정 모기지 금리를 인하했다고 수요일 언론에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중앙은행의 공식 기준금리 OCR 결정 이후 금리가 하락한 데 따른 것입니다.
BNZ는 금리를 5에서 18시스포인트 정도 인하했습니다. 6개월 금리는 7.29%이며 1년 금리는 7.24%, 18개월 금리는 6.89%이고 2년 금리는 6.79%로 결정했습니다. 월요일에는 ASB와 ANZ가 2월 웨스트팩과 BNZ의 주택대출 금리 인하 이후 주택대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ASB는 1년 만기 대출 금리가 7.39%에서 7.29%로 10베이시스포인트 인하됐고 2년 만기 대출 금리도 6.89%에서 6.85%로 인하됐다고 밝혔습니다. 2월 27일 ASB의 18개월 모기지 조정에 따라 26베이시스포인트 하락한 6.89%를 기록했습니다. ASB의 개인은행 총괄 책임자인 아담 보이드는 우리의 주요 모기지 조건 중 일부에 대한 인하는 부분적으로 수합금리가 공식 기준금리 OCR을 5.5%로 유지하기로 한 중앙은행 결정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NZ는 1년 고정금리를 7.24%로 인하했고 2년 고정금리는 6.79%로 낮췄습니다. 앞서 웨스트팩은 지난 2월 9일 주택대출 금리를 인하해 특별 고정 1년 대출 금리를 7.29%와 18개월 금리를 6.95%로 인하했습니다. 정부가 로드 투 제로 전략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어브는 향후 3년간의 로드 투 제로 조치를 설명하는 2023년 작성된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설계 작업에 수천 달러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과 부상을 줄이기 위한 로드 투 제로 전략에도 불구하고 올해 현재까지 뉴질랜드 도로에서 59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몬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절대적인 실패라면서 실제로 사망자 수를 줄이는 노력이기보다는 마케팅 활동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의 줄리엔 젠터는 2019년에 교통부 장관으로 로드 투 제로를 시작했으며 국제 증거에 따르면 이 전략이 결국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새 정부가 이를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교체 항목에는 벌금 검토와 음주운전 및 약물 검사에 대한 초점 그리고 지금까지 정의되지 않은 기타 안전 목표가 포함됩니다.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더 안전한 도로에는 더 나은 유지 관리와 더 나은 도로 건설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로 안전운동가인 클라이드 매튜 윌슨은 로드 투 제로가 효과가 없으며 단순히 운전자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스태티스틱스 NZ에 따르면 12월 분기 주거용 건축 공사량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2.4% 감소했지만 비주거용 건축 공사는 4.6% 증가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스태티스틱스 NZ에 따르면 계절적으로 조정된 주거용 건물 공사 규모는 56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2.4% 감소했습니다. 2022년 12월 분기와 비교하면 이 수치는 약 5.6%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분기 비주거 업무 가치는 31억 달러로 2023년 9월 분기에 비해 4.6% 증가했습니다. 스태티스틱스 NZ의 건설 및 통계 관리자인 미셸 헤슬롭은 비주거용 건물 작업의 증가가 주거용 건물 작업의 감소를 상쇄해 2023년 12월 분기 동안 전체 건물 활동이 정체됐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12월 분기 뉴질랜드의 총 건축 활동 규모는 87억 달러로 2023년 9월 분기에 비해 0.1% 감소했습니다. 웨스트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사타시 렌츠후드는 여러 분야에 걸쳐 추세가 혼합돼 있다고 말하며 주거용 건물 수준은 12월 분기에 2.4% 하락했으며 현재 작년 수준보다 9% 하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태티스틱스 NZ에 따르면 2023년 12월에 끝난 회계년도의 건축공사 총 가치는 370억 달러로 2022년 12월에 끝난 회계년도보다 7.1%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 스토프, 인터레스닷 코닷, 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5원 7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3원 9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7원 64전입니다.